네, 안녕하세요. 도마리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볼리저 밴드로 대바닥 잡기, 투매 잡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은 이게 전쟁 나나 싶을 정도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 이제 아무 때나 이제 하락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저가매수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내야 되는데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우리가 워낙 많이 급락을 했고 지금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악재들이 산재돼 있고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1분기 GDP가 2분기 GDP죠. 그리고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무려 37%나 급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물류 쪽부터 시작해서 유통 뭐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모습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볼리저 밴드를 좀 알아두시면 이럴 때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볼리저 밴드가 뭔지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수학하신 분들이 쉽겠지만은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죠. 이제 이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1.96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95%의 범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57일 경우는 99%의 범위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뭐 수학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이제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투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볼리저 밴드 그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누르면 나와요. 나옵니다. 뭐 우리가 뭐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 HTS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는 그걸 이제 원리만 알고 그걸 이용해 먹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리저 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리저 밴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리저 밴드를 변동성의 지표로 하는데, 변동성. 변동이 커지면 밴드가 확대되는 거고요. 변동이 없으면 밴드가 축소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가 확대될 때는 위로 확대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아래로 확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래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쯤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들 보면서 언제 잡으면은 일단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크게 볼리저 밴드 이제 세 가지로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상한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제 이게 21선 잡혀져 있습니다. 21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분홍색이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하한선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심리가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리를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밴드가 축소되어 있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축소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 밴드가 이제 축소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될 때든 상승을 하게 될 때든 이제 서서히 밴드를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게 되는 거죠. 그 확대가 될 때에 주가가 위로 돌파하건 아래로 돌파하건 그 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지수를 봤을 때는 밴드 하한선을 갖다가 3% 이상 뚫고 내려올 때 과거치를 보니까 거의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바닥이 진바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등파라도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믿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하한선을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밴드 하한선을 지금 뚫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 이상 뚫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은 걸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게 진바닥이 되느냐 아니면 반등에 딱 또 빠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밴드가 왜 이 밴드를 뚫고 내려왔을 때가 왜 과매도고 투매가 되는지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1%씩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매일매일 2%씩 빠지면 밴드는 계속 똑같은 폭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력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그 1%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정이 되는 거예요. 1%씩 빠지는 건 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2% 빠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쉽게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위에서 고점에서 빠질 때 단기간에 폭락하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밴드를 이탈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타고 내려온다. 똑같은 폭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 만약에 시장으로 봤을 때 1%씩 계속 매일매일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저가 매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격하게 뚫고 내려올 때 비로소 투매가 발생했고 매수 세력들이 이제는 저가 매수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나타났던 폭보다 몇 배가 크게 하락한 거니까 이거야 이제 투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 보게 되면 약간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락하는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 출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시침표가 또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락한 시장에서 오전장에 보합 출발하거나 또는 아침에 약간 상승 출발하는 경우는 절대 오전장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저가 매수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제가 저가 매수할 때는 반드시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이 밴드를 뚫고 내려왔을 때 이 시초가가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가 있겠죠. 그 시초가가 이 밴드 하한선 얘는 이제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 되면은 또 다시 이게 더 확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확대가 돼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승 출발하게 되면 또 밴드 하한선의 저항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투매가 언제냐면 이게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락 출발해서 이 밴드 하한선하고 시초가가 약간 섬처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일단 급격한 반등 파동을 보여주게 되는데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요 날도 보시게 되면은 밴드 하한선을 뚫었어요. 그죠? 뚫고 내려왔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상승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밖에 안 나오고 다시 주가 하락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서운 건 또 뭐냐면 밴드는 변동성 측정 지표라 그랬죠. 근데 밴드가 하한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대되면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걸 뚫고 내려왔으면 급격하게 치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옆으로 횡보를 했나요? 2, 3일 동안 옆으로 못 가고 횡보한다라면 얘가 또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얘랑 또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또 다시 또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뚫고 내려왔을 때 2, 3일 내로 3, 4일 내로 급반등이 안 나오면 이건 또 하락한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반등파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분명히 진입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과거의 모습 보게 되면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밴드를 뚫고 내려왔죠. 하락을 했죠. 일단 반등파는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밴드가 축소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반등파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하락이 여러 번 진행된 상태에서 뚫고 내려왔을 때는 좀 바닥이 좀 중기적인 그런 바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투매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뚫고 내려왔습니다. 완전 뚫고 내려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양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판 나오죠. 근데 반등이 크지 못하니까 바로 또 투매가 나와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밴드를 뚫고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게 하락 출발해야 돼요. 여기는 하락 출발 거의 안 했죠. 하락 출발을 할수록 진바닥 때가 높습니다. 이때 좀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 상당 기간 주가 지수가 바닥에 치면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좀 내려왔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날이 많이 오는 게 아니죠. 과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밴드 뚫고 내려온 날을 보시게 되면은 투매죠. 이런 날이 이제 뚫고 내려오고 나서 하락 출발했던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날도 이제 반도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더부터 과거로 보게 되면 이런 날이죠. 완전 투매가 나왔죠. 완전히 뭐 이 밴드보다 지금 시초가가 지금 완전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바닥이 돼서 급격한 반도파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여기서도 급격하게 틀고 내려왔죠.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시초가가 이 밴드 하한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또 급반등이 튀어나왔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뚫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시초가가 어쨌든 요 밑에 있었단 말이죠. 이 밴드 하한선 밑에. 그래서 또 급반등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완전 뚫고 내려왔죠. 이때는 내려왔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밴드가 확대되면서 시초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져 있죠. 시초가하고. 그죠? 시초가하고 밴드 하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상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급반등이 좀 튀어나왔었고요. 여기도 툭 떨어져 있습니다. 또 급반등이 튀어나오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요때는 또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요런 날도 이제 약간 좀 이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떨어져 있는 모습이 요날도 또 떨어져 있죠. 시초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또 빠집니다. 하락 출발해서 또는 하락 출발 아니라고 하더라도 밴드하고 밴드 하한선하고 시초가,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급반등이 한번 지금 튀어나온다. 자, 이렇게 과거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90% 이상은 그게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왔죠,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과거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떨어져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뚝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저가 이제 투매가 나왔다. 여기도 투기매가 나와 있는 거죠. 거의 뭐 90% 이상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최근의 모습 보게 되면은 지금 뚫고 내려왔습니다. 3% 뚫고 내려온 상태고, 내일 웬만큼쯤 출발한다라면 이미 얘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밴드 하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밑에서만 출발한다라면 이거는 이제 음봉이 아니라 양봉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하시고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우리 이제 경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주식을 거의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되는 처지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다 멀쩡한데 지금 한국 증시만 이렇게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또 급반등이 또 튀어나오는 게 또 주시장의 기본적인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그나마 좀 희망을 좀 보시고, 과거 여러분들 직접 보리자베드 보시면서 어쩔 때 주가가 바닥을 쳤는지 직접 분석해 보신다라면 밴드를 뚫고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 폭이 지수는 한 3%도 돼야 되는구나, 요것만 좀 떠올려 주신다라면 그동안에는 저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상승 출발할 때는 안 되고 약간 하락 출발했을 때 밴드 하한선을 이미 뚫었으니까 그 다음날 상승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약간 하락 출발하고 나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그 후부터는 좀 시장이 좀 급반등이 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보리저 밴드를 통해서 투매를 잡는 방법 한번 강의를 좀 해봤고요.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이 또한 또 지나갈 것이고,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을 본다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나름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일본의 무역 공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본산 불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매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경제, 한국 경제 내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겹쳐진다라면 내수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완벽한 일본제 수입뿐만 아니라면 뭐 국내에서 일본 기업들이 지분을 뭐 투자한 부분도, 이런 부분들까지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쉽게 해서 뭐 도요타라든가 뭐 일본에서 직수입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까지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좀 판단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